남편과 결혼하고 2년 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 사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는 정말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고 지난 시간 동안 동네 파출소 한번 찾아가거나 112에 신고조차 한번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평탄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정이 넘치는 부모님 밑에서 사랑 듬뿍 받으며 자랐고 공부도 원 없이 해서 남들 가고 싶어하는 대학,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다니며 부족함 없이 지냈어요. 부모님도 정말 금슬이 좋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결혼하면 남편과 백년해로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제가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변호사 사무실까지 다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제 친구들에 비해 키가 조금 크고 여자치고는 골격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키가 168cm의 체중은 항상 50kg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날씬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키가 있기 때문에 살이 많이 찐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평소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운동을 하고 있고 쉬는 날엔 가벼운 등산 정도를 즐기면서 나름대로 활동적이게 살고 있습니다. 체중이 때에 따라 계절에 따라서 1, 2kg는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정말 많이 빠지면 55kg, 겨울에 많이 먹고 체중이 엄청 늘어나면 60kg 정도예요. 제가 진짜 날씬함과는 거리가 먼 체형이지만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알고 싶지도 않은 제 몸무게와 체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건과 가장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전 연애만 3년 정도를 했고 그전부터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예요. 남편이 먼저 저를 좋다고 따라다녔고 내 어디가 좋냐고 물어보면 모든 것이 다 좋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하는 3년 내내 남편은 항상 제가 예쁘다고 했고 제가 체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도 단 한 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여름에는 조금 노출이 있는 옷을 입어야 하니까 더 열심히 운동하고 먹는 것도 관리하는데 겨울에는 완전 무방비로 지내거든요. 매일 저녁에 치킨 먹고 술도 마시고 귤도 한 박스씩 사다 놓고 까먹으면서 밖은 너무 추우니까 운동도 안 하게 되면서 살이 많이 찌는 편입니다. 60kg 가까이 되면 제 눈으로 봐도 얼굴 이목구비가 달라 보일 정도인데 남편은 연애하던 시절부터 결혼하고 난 이후로도 단 한 번 제게 살 빼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여보, 나 요즘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여름에 입던 반바지가 안 맞는 거 있지? 진짜 이러다가 다시 예전으로 못 돌아가면 어떡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면 자기는 제가 살찐 줄도 몰랐다면서 지금도 보기 좋고 몇 킬로 더 찌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 눈에도 살이 쪄서 둔해 보이는데 맨날 예쁘게 말해주는 남편이 정말 고마웠어요. 연애할 때부터 항상 저한테는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평소에 행동 하나하나 저를 배려하고 저를 먼저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라면 제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평생 저를 사랑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났더니 신혼 때부터 항상 저녁 식사 후에 디저트는 남편이 책임졌어요. 제가 식사 준비를 하고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남편이 과일을 깎거나 간단한 다과와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식사 후에 마주 앉아 디저트를 먹으며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곤 했어요. 저는 정말 남편과의 디저트 시간을 좋아했고 우리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제가 처음 조금 이상한 점을 느낀 건 지난 6월 정도였을 거예요. 저녁에 자려고 누워있으면 이상하게 뭔가 심장이 쿵쿵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처럼 빨리 뛰는 것 같고 이상하게 피로감과 무기력감이 자꾸 들었습니다. 평소에 항상 웃고 지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라는 말을 자주 듣던 저인데 이상하게도 최근 들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생기더라고요. 별일 아닌 일에도 화가 확 올라왔다가 또 얼마 후 별일 아닌 일에 빵 터져서 혼자 웃고 진짜 내가 왜 이러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귀찮아서 물도 많이 마시지 않는 저인데 자꾸 입이 마르고 새벽 3시가 넘을 때까지 잠을 못 자고 심하면 뜬 눈으로 지새는 날도 있었어요. 혹시 몸이 안 좋아졌나 어디 아픈 거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상했던 건 평소에 없어서 못 먹는 음식들을 눈앞에 두고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치킨도 그렇고 친구들이 제가 좋아하는 곱창과 닭발을 먹으러 가자 해도 전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저를 보며 이상하다는 생각만 머릿속으로 하고 있었죠. 정말 어디 하나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고 헬스와 필라테스를 자주 할 정도로 활동적으로 살던 저였는데 지난 여름에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항상 집에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게 땀 흘리며 운동을 하거나 장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머리가 핑돌 정도로 빈혈 기운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친정엄마한테 이야기했더니 제가 기력이 허해졌다며 녹용을 듬뿍 넣은 한약까지 지어서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성 역시도 전부 소용이 없었고 밥을 잘 안 먹고 누워만 있다 보니까 살도 빠지고 동시에 근육도 같이 빠져서 제 몸무게가 49kg까지 줄어들게 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인생에서 가장 최저의 몸무게를 기록했고 혹시라도 몸에 다른 이상이 생겼을까봐 병원에서 검진까지 받아봤지만 별다른 이상 소견 없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저 일시적인 컨디션 난조일 거라며 잘 먹고 푹 쉬면 나을 거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지난 8월 말 그 원인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매일 퇴근하고 집에 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음식 준비와 설거지는 제 몫이었고 남편은 식후 커피와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중이었고 남편은 식탁 위를 정리한 뒤에 복숭아를 하나 깎아놓고 커피를 2잔 타서 준비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남편에게 물어볼 말이 생각나서 고개를 돌렸는데 그때 제 커피잔 위로 남편의 손이 빠르게 왔다가 가더라고요. 뭐야? 뭔데? 내 커피에 뭐 넣었어? 남편은 너무 티나게 당황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딱 잡아댔고 거짓말을 하면 얼굴에 티가 다 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상했죠. 넣긴 뭘 넣어? 아무것도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설거지 끝내고 와서 앉아. 제가 몰랐으면 모를까 뻔히 제 커피잔 위로 남편의 손이 왔다 갔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설거지고 뭐고 고무장갑을 집어던지고 빨리 내 커피에 뭐 넣었는지 말하라고 다그쳤죠. 남편은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계속 우기더니 그럼 내가 당신 커피를 마실게. 그럼 됐지? 하면서 아직 식지도 않은 뜨거운 커피를 원샷으로 마셔버리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평정심을 잃은 채 그렇게 발끈하는 모습 때문에 더 수상했고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정신 못 차리는 남편의 반바지 주머니를 뒤졌더니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통 안에 하얀색 작은 덩어리가 있는 가루가 보였고 남편이 마셔버린 커피잔 밑에도 다 녹지 않은 가루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순간 머릿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런 나쁜 짓을 내가 당한 건가, 내 인생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건가 싶어 너무 무서웠고 남편에게 이게 뭐냐고 따져 물었더니 처음엔 그저 영양제 같은 거라며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았어요. 일단 나한테 먹이려고 했던 게 무엇인지 증거를 내 손으로 직접 찾아야 할 것 같아서 남편 방으로 쓰고 있던 서재에 들어가 온 방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컴퓨터 책상 가장 아래의 서랍안에서 약국 이름이 적힌 봉투를 찾아낼 수 있었죠. 평소 남편에게 아픈 곳이 있다거나 약을 먹는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불과 일주일 전에 처방받아서 타온 약이었어요. 이게 뭐야? 당신이 먹는 약이야? 어디가 아플 때 먹는 약인데? 남편은 그저 자기가 두통이 좀 심한 편이라서 두통이 있을 때 먹으려고 타놓은 거고 제 커피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헛소리 하지 마. 누굴 바보로 알아? 당장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자. 경찰서 가면 이게 무슨 약인지도 알 수 있겠지. 제가 핸드폰을 들어서 경찰을 부르려 하자 남편은 다급하게 자기가 전부 이야기할 테니까 일단 신고는 하지 말자고 저를 말려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에 치를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라서 남편이 말하는 도중에 몰래 녹음기를 켜서 전부 녹음을 해두었어요. 혹시라도 이게 법적 공방이 될 수도 있는 일인 것 같고 나중에 남편이 말을 전부 바꾸기라도 할까봐 녹음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남편은 그 약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 이른바 식욕억제제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약국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남편의 말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그럼 이걸 왜 나한테 먹였냐라고 다시 물었더니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조금씩 살이 찌는 것 같았고 억지로 운동을 하거나 식단을 조절하는 저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정말 도와줄 생각이었다면 저한테 상의를 하고 같이 병원을 찾아가서 약을 처방받았어야죠. 몰래 자기 이름으로 받아온 약을 저한테 먹였던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앞에서는 항상 제가 살쪄도 예쁘고 체중이 늘어도 좋다고 말했으면서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게 내가 살찌는 것이 싫었나 싶은 생각도 들면서 지난 2년의 결혼 생활과 3년의 연애 기간 모두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이런 인간과 이혼은 당연한 일이었고 도무지 용서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받은 약봉투를 들고 저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꾸미고 담당 형사님의 조언을 받아 바로 병원으로 찾아가 피를 뽑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먹은 것으로 의심되는 식욕억제제의 성분이 몸에 남아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죠. 남편과 더는 1분 1초도 같은 공간에서 지내기 싫어서 저는 친정으로 대피했고 며칠 후 병원 검사 결과에 제 몸속에 억제제의 성분이 발견됐다는 결과를 받았을 때는 진짜 참담함을 넘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본인의 범죄 행위를 자백하는 음성과 남편 이름으로 처방받은 식욕억제제 그리고 제 체열 검사 결과지를 모두 모아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았고 폭행상해죄로 남편을 정식 고소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고 위자료와 모든 재산을 달라고 청구했어요. 남편은 내용 증명을 받아들고 바로 저희 친정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분을 못 참고 손찌검을 하실 뻔했는데 제가 법적으로 처벌할 테니 절대 손 떼지 마시라고 뜯어말렸습니다. 혹시라도 남편 놈이 저희 부모님을 엿고소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변호사가 그 전에 저에게 신신당부했던 내용이기도 해서 저는 철저하게 법으로 남편이 처벌을 받고 죗값을 받길 바랬습니다. 이혼은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런데 경찰에 고소는 좀 취하해주라. 나 전과자 되면 직장도 잃고 인생 망하는 거야. 돈은 당신이 달라고 한 대로 다 줄 테니까 제발 고소만 취하해줘. 이 와중에서도 저한테 잘못을 먼저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만 살겠다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비열함을 넘어 역겨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저는 이 문제로 남편과 어떠한 협상도 할 생각이 없었고 돈을 떠나 조금도 봐주거나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신 다 끝났으니까 그냥 경찰 조사 열심히 받아.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집에 찾아오면 그것도 추가로 고소할 테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어. 제 경고를 듣고 남편은 돌아갔고 고소가 무섭긴 무서운지 그 뒤로 다시는 찾아오거나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은 어디라고 딱 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가진 곳이고 남편의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회사 내부에서도 따로 상황 파악을 끝낸 뒤에 남편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했다고 해요. 혹시라도 이 문제가 언론을 타거나 시끄럽게 일이 커지기 전에 정리하려는 분위기고 남편도 버티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얼마 전 경찰 조사와는 상관없이 남편과 이혼을 했고 일단 위자료와 재산의 일부를 받고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형사처벌의 문제고 변호사의 조언대로 남편에 대한 민사소송 역시도 또 준비 중에 있어요. 경찰서 조사를 받을 때도 형사분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연인관계나 서로 잘 모르는 처음 본 사이에서 이런 일을 겪고 경찰서를 찾아오는 여성분들은 본 적이 있는데 부부관계에서는 처음 본다 하시더군요. 정말 모든 상황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도 창피하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네요. 우리 회사 사람들에게는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만 이야기했는데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소문이 나거나 알게 되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남편은 끝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담당 형사님께서도 이건 중범죄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 무조건 본인 죗값을 치르게 할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변호사에게 남편이 연락해서는 자기가 최근 직장도 잃고 이젠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며 선처와 합의를 호소했습니다. 전혀 불쌍하다거나 봐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20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배울 만큼 배워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본인이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제가 알기로는 남편이 일하는 쪽에서 이런 일로 전과가 생기면 다시 취업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맞죠?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르면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살아있어도 제대로 사는 게 아닐 정도로 반성하고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